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 의령군에 근무하고 있는 강은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제가 평소에 일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거든요. 그 주민들께서 주로 제게 많이 하시는 말씀. 내 땅이 저 집에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 말이. 그리고 또 어머님들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현장에 나가면 이 사람 집은 어떤 집과 또 걸리느냐. 제가 이렇게 경계 부분에서 정말 많이 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 주변에 지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면이 이렇게 오불꼬불한데 좀 직선화해 줄 수 없느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은 제목입니다. 불합리한 도면의 정형화 및 경계 정정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제가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서론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면 경계는 지방 간섭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죠.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적 측량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월이 변하면서 청량 없이 집도 짓고, 요탐도 옛날에는 돌담이었죠. 돌담에서 지금은 정형화가 된 펜서라든지 담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우리 기존에 어떤 청량 오류도 있고, 또 마구잡이 어떤 개발 행위라든지 그런 내용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도면 경계는 불합리한 도면 경계가 죄송합니다. 작동을 제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황에 맞게끔 정형화 및 합리적인 경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법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듭니다. 또한 법정 요건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리한 도면 경계를 수년간 그냥 불편하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모든 것이 토지 소유자 몫으로 남아있고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합리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합리한 도면 경계를 합리적인 경계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지적협정을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지적 경계가 문제 등록이 됐는지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1912년도에 최초의 도면의 경계를 등록을 했죠. 그리고 50년도에 지적법이 제정이 되면서 토지 개량이라든지 시가지 계획 시행으로 도면을 정형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지적법 37조에 의해서 공공용지죠. 공공용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서 지적공부의 면적을 1차를 시켰더라고요. 자, 또 지적경계 한번 변청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21년도부터 76년도까지 경계선은 되도록이면 직선화를 하라. 굉장히 우리 선조들이, 우리 위의 공무원들이 아주 좀 생각이 넓었죠. 직선화를 되도록이면 해라. 이런 법규명의 간섭이라든지 가구법령에서 경계선은 되도록 직선에 가깝게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76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어떤 경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에 지적부 시행규칙에서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에는 가급적 현재 상태와 다르게 되지 않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을 하여라. 이렇게 법을 약간 곡선에 대해서 약간 우대가 들어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 경계의 현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점, 두 점, 1번과 2번. 이 두 점은 지금 현재 경계선입니다. 실제적으로. 담장이 쌓여져 있죠. 자,
지적성이 들어갑니다. 예, 지적성 들어가면서 필계점이 4점이 생기죠. 1점, 2점, 3점, 4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공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 필계점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박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왜? 다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설치를 안 하시죠. 그죠? 근데 토지 소유자에게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가십니다. 아,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의 땅이 옆집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땅에 걸쳐 있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가죠. 이때부터 토지 소유자는 끙끙 앓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땅이 저기에 있구나, 다음에 찾아야지. 찾아야지라는 그 개념만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냥. 그렇게. 여기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경계는 정형화가 되어 있죠. 탐장 현서등에 의해서. 그런데 지상 경계에 불리합리한 지적 도면의 경계점을 표시해야 하는 비능률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굳이 우리가 설치 안 해도 될 곳에 경계점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도면 경계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경계 분쟁도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합리한 도면 경계가 지금 저희들한테는 우선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계라고 했을 때는 지상 경계가 아니더라고요. 항상 도면 경계입니다. 왜? 우리 공간정보법에 도면 경계가 우선화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자, 도면이 좀 불합리하니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 정정을 한번 해보자. 경계를 한번 정정을 하려고 하니까 변경 조작이 너무 복잡해요. 그냥 간둬요. 간두면은 도면 경계가 그대로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불편하니까 서로 또 합의를 합니다. 그냥 이웃과 당신 땅, 내 땅 그냥 합의해서 우리 담장 쌓자 직선으로. 그렇게 하면서 두 분은 아주 사이좋게 지냅니다. 거기에서도 도면 경계는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다시 소유권이 발생을 합니다. 도면 경계를 가지고 소유권이 발생을 하죠. 소유권 변동은 이루어집니다. 계속. 토지 소유자는 경계를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상하면 그때부터 청량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 그때부터 다툼이 발생하죠. 그런데 웃기는 게 다툼은 발생하지만 도면 경계는 그대로 또 사용하십니다. 계속 싸우면서 도면 경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전체적인 도면 경계의 문제점을 또 제가 법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첫 번째, 경계 정정을 위한 토지 분할의 법률 제한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 보면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계획조례, 시군계획조례죠. 시군계획조례에서도 분할 제한 면적을 두고 있고요.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에서 분할 제한 면적을 두고 있고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국계법에서 또 분할 제한 면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60제곱미터죠. 60제곱미터에 대한 분할 제한 면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법상에는 지상 경계를 시정을 하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그 경계 정정의 복잡한 절차와 법적 제한으로 정정이 불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더 볼게요. 첫째,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건축법의 분할 제한 면적으로 인해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또 합병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합병이 돼야 되죠.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제한 면적을 두고 있는데 또 합병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근데 분할 조건을 맞을 경우에는 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또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경제적 부담도 들고. 그래서 분할을 기피를 하더라고요. 자,
앞에 조건에서는 법률 조건이 맞지만은 법률 조건이 맞지 않는 거, 우리가 말 그대로 합병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인접 토지 소유자가 경계 분쟁을 발생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로 그냥 존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합병 조건이 안 되면 경제 증정을 위한 토지 분할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점을 제가 토지 분할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분할하면 되지만 지금 1번의 A와 B는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할을 하려면. 그리고 또 A와 B는 분할 청량도 해야 되죠. 분할 등기 절차 거치고 또 A를 222번지에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또 실거래를 해야 돼요. A와 B를 이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 실거래를 해야 되고 또 취등록세를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와 B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합병 처리 각자 211-1번지는 222번지로 합병 등기를 해야 되고 222-1번지는 분할된 상태에서 211번지와 합병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합병 조건이 무조건 맞아야 되죠. 안 되면은 안 됩니다. 분할 자체도 안 되죠. 경계정정 자체가 안 되죠. 이게 합병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경계정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합병 등기를 거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이 가지고 있는 경계정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제 같으면 안 합니다. 복잡해서. 네, 토지 소유자분들이 다 그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적했을 때 이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불합리한 이런 경계 정정을 현재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경계를 정정해야 된다는 걸 원칙화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원칙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불합리한 경계 정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보편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래서 깨어나야 되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칙화, 보편화. 누구나 할 수 있더라. 이거는 당연히 경계정정은 지상 경계에 맞춰서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우리의 인식 변화. 인식 변화는 저희들이 공간특구법을 바꿔줘야만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현행입니다. 제가 개선안을 만들어 봤는데 현행은 지금 고치는 것처럼 여러 절차를 거치죠. 개선안 제가 보기에 좀 간단하다고 보시는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계정정 청량하고 서로 합의되면은 홍보 정리를 해주자. 어쩌면은 이렇게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적에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빠르고 쉽게 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저희들 지적은 아직까지 천천히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절차만 끝이자. 간단하게 절차를 한번 예시를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도면에서 직선화를 시켜주고 그냥 서로 소유자끼리 합의를 하면은 공부 정리를 하는 걸로. 그 대신에 저희들이 경계정정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냥 토지대장상에만 정리를 해주고 면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기까지 해주는 절차. 좀 간단하긴 간단하죠. 제가 봐도 간단한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어렵게 일을 하지 않았나.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그동안 그렇게 복잡한 법 절차를 거치게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짐을 줬는지 이게 저희들이 지적이 살아오면서 조금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냥 절차 없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토지 분할이랑 경계정정이랑 과연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 거냐. 사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아마 많은 선배님들이 이런 부분은 고민은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분할과 경계정정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다 스톱을 하지 않았을까. 왜? 법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왜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저희 선배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가능할 거예요. 왜?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지적제조사라는 특보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적제조사의 특보법에서는 지상경계를 다루거든요. 우리가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도민사업 경계를 다루지만 지적제조사 특보법에서는 지상경계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특별법 10년 후 되면 사라질지 계속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지상경계를 이제는 가져와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란 요건을 조금 성의가 조금 없어 보이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면적 점검 없이 경계가 조정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토지 면적이 일방적으로 감소되더라도 금전적 손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간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 두 필지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여 경계를 직선화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 부분입니다. 상호 토지 간 경계 정정으로 발생하는 면적이 총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경계 정정을 할 경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경계 정정과 분할의 구분을 주기 위한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과연 분할은 최소 면적이 있는데 경계 정정은 면적을 어떻게 정정을 할 거냐, 얼마까지 허용을 해줄 거냐.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을 개선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한 100제곱미터에 10제곱미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도시에서는 그렇게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겠죠. 왜냐면 평당 뭐 1억씩 하는 그런 땅들이 있으니까. 농촌에서는 이 정도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3평까지는 항상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제가 개선안을 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입니다. 법 23조에 지적청량 실시 부분에서 하나의 문구를 넣는 거죠. 분할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경계정정을 하는 경우. 이 경계정정 부분에서는 불합리한 토지의 지적경계를 토지 소유자가 저는 다 합의란 말을 썼습니다. 이 합의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합의에 의해서 경계정정을 신청할 경우 시행령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요건 부분에서 시행안을 만들어주고 국토부령으로 그게 면적 제한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이제 령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행규칙 아닙니다. 규칙 안에서는 우리 뭐 분할처럼 신청서를 넣고 합의서 정도 그리고 청량성과도 이 정도 들어오면은 간단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가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경계정정을 필요한 사례입니다. 저희들 국내에 있는 도면인데 지금 올라가면서 분할선이거든요. 분할선이라서 직선화 다 되어 있죠. 지금 빨간 선은 사등선이더라고요.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제가 원하는 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땅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을 때에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럼 저분들은 소유권 이전을 세 번 내지 4번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합쳐서. 지금 이 아래 토지 같은 경우에도 토지 소유권을 몇 번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간단한 걸 토지 소유자들은 법 절차를 개발행위, 우리가 왜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지 영문조차 모르고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행위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제정정이 필요한 사례, 그냥 저희들이 정정 신청서만 받아서 청량해서 발라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쉽게 가야 되지 않나. 요즘 시대에 제가 요구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좀 필요한 부분,
더 이상의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사라지는,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주면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토지 소유자가 원수가 되는 게 땅 때문에 생기더라고. 이런 경기 때문에. 거의 다툼이. 예, 제가 원하는 사례였습니다. 이 토지대장은 그냥 간단하게 경계정정. 지금 저희들 그 토지대장 지적공고 관리 시스템에 46번 코드에 경계정정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제가 저도 참 문제가 뭐냐면은 제 머릿속에 경계정정이라는 이 단어가 남아있는가 봐요. 실제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경계변경입니다. 경계변경인데 제 머릿속에도 지적직이다 보니까 경계정정이라는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제목을 경계정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경계정정이 아니고 경계변경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경계변경. 그리고 면적이 같이 동시에 거의 대부분이 면적 변동이 같이 생기겠죠. 경계가 변동이 생기니까. 그래서 경계와 면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해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사실상 서로 합의서, 서로 해랑대로 저희들이 담당대로 분할을, 경계정정을 해드리면 합의서가 필요 없겠죠. 단지, 직선화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예, 합의서가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담장을 조금 있다가 쌓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집을 또 새롭게 지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동수수료는 지금 현재, 여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수수료는 토지 분할이 한 50% 정도. 지금도 뭐 우리 수수료가 뭐 그리 비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수수료는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지금 현재 불합리한 도면 경계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왜 경계로 인해서 저렇게 싸워야 하는지. 제가 어떨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많이 싸우는 분들은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예, 이게 토지 소유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저희들 지적의 공간정보법의 어떤 잘못인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는 생각을 해서 토지 소유자의 몫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에서 이제 나서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지금 지적제조사에서는 지상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지적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왜냐? 지상경계를 만들어드리니까 제가 이 정리를 다 해드리고 나면은 서로 이제 다툼이 없어지니까요. 근데 저는 지적 공간정보법 보면 막 화가 나요. 왜? 도면 경계로 그쪽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적 제조사 업무를 더 좋아합니다. 도면 경계로 싸우는 모습을 저는 보기가 싫거든요. 지적 제조사는 지상 경계로 가니까요.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두 개의 경계가 존재를 합니다. 법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제조사법이 한시적으로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시상 경계를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시상 경계를 이제 다뤄주자. 시상 경계를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오던 도면 경계를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시상 경계를 아주 간편하게 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경계 다툼을 아마 특구심사도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계속 도면 경계로 남아있으니까요. 판사한테 가서 일을 정리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나눠줘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 지적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적이라는 경계가 정말 필요한 걸 지금은 나눠줘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현장에서 느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법을 개선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